삼별초 항쟁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강화도에 있는 무신정권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개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몽골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개경을, 강화도를 버리고 개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옵션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쉬운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강화도에 있는 궁궐을 불태우고 오래요. 강화도에 있는 궁궐을 불태우고 오래요. 그래서 현재 강화도가 어떻게 궁궐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이걸 선택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삼별초인 거예요. 삼별초인은 전부 다 개경으로 오는 걸 반대해요. 원종과 관련된 인사들이. 왜? 자, 삼별초가 오게 되면 그 무신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원정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해. 그렇잖아. 왕은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허수아비 왕이었거든. 본인이 왕이 되고 나면 똑같이 허수아비 왕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별초를 갖다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된 사람 2분의 1을 개경으로, 통과되지 않은 2분의 1은 개경 오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래 삼별초들이 이거에 대한 찬성은 됐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게 한 50%가 반대하게 돼요. 이 테스트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왜? 우리는 사병으로 출발해서 공병의 역할, 공적 업무를 수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군인들인데 이제 와서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를 테스트하겠다고? 기분 나쁘고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삼별초 입장이랍니다. 거부하게 돼요. 반대한다고. 그래서 반대하고 난 다음에 얘들이 군 세력을 조직하게 돼요. 그 결과 개경에서 어떻게 이 조직을 삼별초 군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란군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반란군으로 보기 때문에 원나라와 고려 간에, 즉 이거 같은 여원이라고, 여원 연합군을 만들어서 삼별초가 있는 강화도로 공격에 간다는 겁니다. 죽죠. 그래서 어떻게? 진도로 가고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이렇게 가게 되더라 얘기입니다. 책 보시기 바랍니다. 297쪽 한번 봐주세요. 배경, 고려의 정부의 개경 한도, 배중손이 삼별초를 끌고 있죠. 승하우 온을 왕으로 추대, 반목 무인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승하우 온이라는, 승하우는 왕실의 자기를 내렸던, 후작의 자기를 내렸던, 온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왕온이겠죠. 예. 왕온을 중심으로 삼별초가 모이게 됐다. 과정, 배중선이 진도 용장성을 쌓았고, 용장성 하나 밑줄 그어야 돼. 용장성. 실제로 용장성을 가보시면 이렇게 뒤에 산이 있고요. 이렇게 밑에는 논이 있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 여기 논이 아니라 밭이겠구나. 여기 쭉 가다 보면 언덕 위에다 이렇게 성을 쌓고 여기다가 또 궁궐을 지었어요. 이렇게 궁궐을 지었어요. 언덕 위에다가. 강화도도 언덕 위에다 궁궐을 지었고 진도도 언덕 위에다가 궁궐을 지었어요. 왜일까요? 고려 왕건이 고려를 만들 때 송악산에다가 자기 살던 곳에다가 바로 거기다가 궁궐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궁궐을 산성 위에다가, 산 언덕 위에다 집을 짓는 건 우리가 그걸 계승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적장자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언덕 위에다 궁궐을 짓는 것은. 자, 다시 갑니다. 용장성을 쌓고 고려 왕궁을 재현, 일본에 예교문서를 보내 군세를 요구, 왕은 홍다구에 살해됐고, 왕은 항도에 살해됐고, 나주와 전주를 공격, 김방원과 원연합군을 패했다. 나주와 전주를 밑줄고 봐. 나주와 전주.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주, 전주가 왜 나오지? 자,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진도까지 왔다고, 이렇게. 그럼 진도에서 생산되는 곡식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맥심 생산하더라도 기존에 진도 사는 분들 먹고 조금 남은 거 있으면 육지에다 팔아서 가용을 썼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삼별초고 애들이 갑자기 훅 들어온 거야. 꽤 많은 인원이 들어오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군량유도 남겨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되게 많은 수요가 필요한 거야. 결국 뭐야? 곡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육지에 나가서 이걸 곡식을 가져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전주와 나주 지역에서 식량 조달하는 군인들이 이쪽에 업무차 파견 나가기 시작한 거야. 자,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진도 내에 머물러야 할 삼별초 군인의 숫자가 감소해. 이 틈을 이용해서 얘들이 쫙 들어와. 그리고 육지에도 이렇게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하나 보내서 얘들 동시에 공격을 통해서 전주와 나주 지역에 있는 우리 삼별초를 제거해버려. 그리고 여기에 진도 애들이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어떻게 여기 더 멀리 제주도까지 도망가게 살게 됐다. 제주도를 가지 못하신 분들이 이 근방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섬들이 있어요. 섬으로 일부가 이렇게 피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나는 도저히 삼별초는 생활할 수 없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빠져가는 사람들 있고 공격 도중에 배를 훔쳐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역사학도들의 이렇게 학부 과정 중에 이렇게 보시면 섬에 답사를 가요. 이런데. 체크리스트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 탁 튀어나지 봐도 젊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섬에 돌아다니면서 어르신 나이 드신 분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르신은 언제부터 여기 살으셨나요? 몇 대 손인가요? 밀양박씨 언제부터 여기 계셨나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제 아주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고려시대 삼별초였는데 이래 막 알고 온 거예요. 삼별초 일부가 섬으로 스며들어요. 살기 위해서. 섬지의 상당수의 삼별초 후손들이 살아요. 그 후손들이 살아요. 이해 가셨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 아셨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망가야지. 섬이 됐든 개성이 됐든 서울이 됐든 도망가야지. 살기 위해서. 결과 여몽연합군 공격으로 제주도 항파두에서 저항하였으나 결국 함락. 그 1274년에 함락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봐주시죠. 용장성 한번 봐보시죠. 진도에 있는 용장성 터. 언덕 계단 위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성을 쌓고 집을 지었다. 궁궐을 짓게 됐다. 우리가 고려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적장자다 보고. 그 다음에 여원연합군 봐보시죠. 자, 이제 원나라 애들과 우리 고려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통해서 일본 정보를 한다. 유일하게 일본을 정보를 하지 못해서 한번 정보를 가겠다는 1차, 2차 두 번의 정보를 있으면 실패한다. 태풍으로 다 실패합니다. 내용 안 물어봐요. 1차, 2차 내용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단 실패했습니다. 결과 태풍으로 실패했다. 영토 상실 갑니다.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오른쪽에 지도 봐주시죠. 상단에. 쌍성총관부, 하주지역, 함경도 지역이고요. 동령부, 원래 평양이죠. 정동행성, 그 다음에 탐라총관부. 이건 뭐죠? 이걸 직송령이라고 불러요. 원나라의 직송령이에요. 원나라의 직송령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원의 관리가 고려라는 나라를 그 지역의 주민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여기 예를 들어서 인천역에 동령부라든가 정동 뭐 이게 설치됐다면 인천에 원나라 애들이 우리에게 이러쿵 저러쿵 막 관리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 기분 좋을 것 같아? 안 좋지. 되게 기분 나쁘지. 전혀 우리 피도 아닌 애들이 하고 관리네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이게 처음으로 우리나라 영토가 상실되기 시작했어요. 직송령이 만들어졌어요. 동령부,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 됐어요? (100) 29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제칭호와 격하 보겠습니다. 간제칭호와 격하. 그 선택지 지문이 꽤 나올 거예요. 원간섭 이전에 우리 고유의 명칭이 원간섭 이후의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는 볼게요. 원간섭 이전의 명칭을 봐봐. 이전의 명칭을 보면 전부 다
황제국에 쓰는 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후가 되면 우리는 황제국에서 쓸 수 있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후국에서 쓰는 용어들을 써야 돼요. 제후국에서, 왕의 나라에서 쓰는 용어들을 다 바꿔줘야 한다고. 우리는 그동안 이걸 썼죠. 어떻게 썼죠? 모르게 썼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모르게 쓰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황제국이 아니잖아. 왕이 지배하는 지배했잖아. 고려란 나라. 그런데 중국애한테는 우리는 왕의 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왕의 편제를 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 황제의 것 쓴다고. 내부 것은 황제국에 쓰는 용어들을 쓰고 있다고. 우리 예왕대지상을 지켰다가 이제 들켰어. 원나라 애들한테 들켜서 이제 이후부터는 제국의 용어로 바뀌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 봅시다. 중서, 문화성, 상서성.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성이라고 그러지. 아니, 이거 당나라 제도잖아. 당나라 제도를 갖다 쓰는 거잖아. 이성 육보를 갖다 쓰는 거잖아. 근데 원간섭기 뭐로 바뀌었어? 첨의보로 바뀌었다고. 제국에 쓰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육부, 이부부터 공부까지 사사로 바꿔버렸어.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 거기에 공부 있지. 공부는 폐지했다고 적어놓으세요. 공부는 폐지됐어요. 바뀐 게 아니고 공부 자체 없애버렸어. 건축 토목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니네들은 앞으로. 도병마사가 돈평이사서. 야,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함정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야. 도평이사서로 바뀌었는데 이건 고려의 아주 독자적인 기구예요. 이렇게 바뀐 것은 뭐라고 하죠? 계칭이라 불러요. 이걸 격하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아셨죠?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지 계칭이라고. 그죠? 격하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왜? 원래 도병말 자체가 중국가 가져온 게 아니니까. 우리가 셀프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계칭이지 격하라는 단어 쓰면 안 돼. 함정이에요, 저거. 중추어는 밀직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묘라고 하는 거 있죠. 묘호. 조와 종이 있죠. 우리 태정태서 문단세 할 때 그걸 묘호라고 하거든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업적을 평가해서 조와 종을 전부 다 앞으로는 충땡왕으로 바꾸래. 충은 우리나라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뒤에 왕자가 보통 제국이라는 용어가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폐하를 전하라고 불러야 돼요. 그 조선시대 왕실 드라마 보고 어떻게 전하 이렇게 하죠. 네, 이제 제국이기 때문에 이제 폐하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죠. 대신 언제 폐하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황제국을 표방하죠. 그때부터 뭐라고 돼? 황제 폐하라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대한민국 뭐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지. 대한민국 만세를 뭐냐? 황제국일 때 만세라고 불러. 그럼 황제국이 아닌 제국이든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천세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내용 처음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왕이 즉위하잖아. 그러면 제일 앞에 선창자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 왕 천세! 그러잖아. 그럼 뒤에 사람들이 천세! 막 따라해. 즉위식 때. 아니, 만세라고 하지 천세라고 하지? 이해 가셨어요? 천세는 왕의 즉위식 할 때 천세! 만세는 황제가 즉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그 3.1 독립운동 할 때 어떻게 해? 대한독립 만세! 나라는 사라졌는데 고종 황제가 마지막 즉위했기 때문에 우리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황제 만세! 같은 말이 되겠죠. 이거 몰랐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야. 역사 공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이. 그 다음에 태자가 세자로 돼버렸죠. 예, 태자가 세자라고 얘기하죠. 300페이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 나타난 현상들을 봅니다. 응방갑니다. 원나라의 매를 생포해 조달하는 기구로 응방이 설치돼 여러 특권을 행사해 폐하였다. 그 응방이 매응자입니다. 적어놓으세요. 매응자라고 적어놓으세요. 매응. 독수리과 종류 있죠? 독수리과 종류. 매응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응방이라고 불러요. 매응방. 그래서 매를 잡아서 교육시켜서 원나라에다가 시켜서 납품하는 거예요. 조공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응방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의 파워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콧대가 셌다는 거야.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어 잘하면 살만하지. 이 시기는 뭘 잘해야 될까? 몽골 말을 잘하면 그냥 먹고 사는 지장 없어. 이 시기에. 동로아가죠. 고려기 왕족 및 귀족의 자제로서 몽골에 보내져 수기의 일을 맡았던 질자, 인질로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동로아라 불러요. 원래는 뚫루게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걸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적당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근접한 게 동로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마국. 부마란 말은 우리말로 사이에 사이. 우리가 남자, 여자 결혼하게 되면 여자 집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이가 생기잖아요. 그 사이를 부마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충렬왕 이후에 역대 왕은 원항시의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였다. 몽골 공주의 고려에 올 때 시중을 드는 검령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들의 행포가 심했다. 검령구 밑줄고 검령구. 시중으로 드는 검령구 뭐야? 몸종이야. 검령구 몸종에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원나라 공주의 몸종들이 왔는데 얘들이 파워가 어마무시했다는 거야. 예, 어마무시했다는 거야. 심양왕 제도. 만주 일대 거주하는 고려인을 통제하는 동경천관을 심양왕으로 계칭. 고려의 견제수단을 사용했다. 자, 심양왕 제도 갑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한 덩어리 파운더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기의 요동을 심양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심양 지역에, 그러니까 왕이 한 명, 두 명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심양왕도 고려인, 고려왕도 고려인, 두 사람이 전부 다 고려인인 거예요. 얘들이 몽골 제국 애들이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통치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는 심양왕 제도라고 해요. 그럼 심양왕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뭘까? 이재희 정책이라는 거야. 2차가 오랑캐 2차입니다. 원나라 몽골 애들이 우리를 볼 때는 여기 있는 애들도 오랑캐고 얘들도 오랑캐야. 우리가 봤을 때 몽골 애들이 오랑캐인데, 그죠? 몽골 애들이 봤을 때 여기 살고 있는 고려인들도 오랑캐고 우리 오리지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오랑캐라는 얘기야. 봐, 이재희라는 얘기야. 오랑캐를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거야.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야. 이걸 이재희 정책이라고 불러.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이에요.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재희 정책이라고 불러요. 어때요? 우리가 고려인이라면 어떨게요? 되게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오랑캐를 보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기분 나쁘고, 또 다른 심양 지역에 살고 있는 요즘 우리 조선족 좀 되겠지. 조선족 애들이 통해서 우리를 견제하고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 이재희 정책이라는 자체가. 입성책동. 부원 세력 중에서 고려를 없애고 원의 직할령을 하자는 입성책동을 주장하였다. 충선왕 복위 후 30년 동안 4차례 해놨다. 입성책동 봅니다. 부원배들이에요. 부원배. 부자가 딸릴 부자. 원나라의 딸랑이 세력이란 뜻이에요. 요즘에는 서점에 가면 이런 거 거의 없는데, 이거 봐보세요. 예전에 제 기억에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에 이렇게 여성 잡지 이런 걸 하나씩 사왔어. 이렇게 큰 거 사왔어. 그리고 뒤에 부록으로 딸리게 가계부 하나 딸려서 왔어요. 지금 가계부 정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조그만 가계부를 이렇게 덤으로 줬어요. 이걸 부록이라고 불러요. 딸릴 불자야. 여기 뭐야? 부원 세력은 뭐야? 원나라의 딸랭이 세력이라는 뜻이야. 원나라의 딸랭이가 딸랑딸랑 되면서 그 힘을 얻어가는 세력들을 부원 세력이라고 불러. 부원 세력들이 하는 짓이야, 이게. 봐. 부원 세력 중에서 고려를 없애고 원의 직할령으로. 아까 직할령 뭐죠? 여기 세 개잖아요, 지금 현재. 응? 세 개인데, 요거 얘 나머지, 여기 모두를 갖다가 직할령을 하겠대. 직할령을 하자 요구한다고. 이거 하자고 요구한다고.
그럼 이걸 누가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한 아저씨 누구죠? 우리 아까 했는데 잠깐. 단어는 설명드릴게요. 네 글자. 세조구제를 들어서 이건 안 됩니다. 예전에 세조하고 원나라 쿠빌라이 칸과, 세조는 쿠빌라이 칸을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쿠빌라이 칸과 우리 고려 누구? 원종과 약속했지 않느냐. 우리의 미풍양속과 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원종과 약속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이재현 같은 사람들이, 성리학자 이재현 같은 사람들이 이걸 세조구제를 명분으로 만들어서 이재현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게 됐다.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그죠? 지문으로 나올 거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순마소, 충렬왕 때 원의 주연 포도기관. 포도기관 있죠. 포도는 경찰을 의미해요. 조선시대 포도청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경찰 기능입니다. 포도기관이었던 기관을 모방하여 설치한 것으로 감찰 이외에도 왕권 보호 등의 정치 경찰 활동으로 이후 순군 만호부를 개편되기도 했다. 만호부. 군사적으로는 5개의 만호부, 천호부 등 십진법에 따른 군사편제가 고려 군사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만호부 체크할. 만호부가 뭔지 볼게요. 그 유목민들의 십진법에 따라서 이런 게 있어요. 만호, 천호, 백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 지역에 따라서 군사를 배치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몽, 우리하고 몽골 또는 여원 연합군을 통해서 일본 정벌을 시행했죠. 그런데 결국은 태풍 만나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구들이 침입해 올 것에 대비해서 이쪽에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 중요도에 따라서 군사 배치했다고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 예를 들어 군사 10,000명을, 군사 1,000명을, 군사 100명을 배치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국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 뭐야? 밑에서 올라오는 애 침입에 대비해서 우리가 원나라와 힘을 합쳐서 만든 군사 조직이에요. 중요도에 따라서 몇 명을 배치할까 다르겠죠. 주로 어디에 만들어질까? 바닷가를 끼고 있는 중요 도시 지역이에요. 여기 경상남도, 요쪽에, 요런 지역에 주로 많이 배치되더라. 요즘에는 이제 군사 배치를 저렇게 하지 않죠. 요즘 21세기에는 저 동네들이 전부 다 부에서 동으로 다 바뀌었어. 이렇게 만호동, 천호동, 백호동. 이런 식으로. 서울에도 천호동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건 다 역사적인 명칭들이, 군사적인 명칭들이 그대로 우리 현실에서 그 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신세 한번 검색하셔도 돼요. 만호동, 천호동, 백호동 한번 쳐보세요. 막 나올 거예요. 네. 다루가치.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하여 내정 간섭을 했다. 인적수탈. 황간이나 공녀라 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뽑아갔다. 결혼도감을 통하여 언으로 끌려간 여인 중에 특별한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지만 특별한 지위에 오른 사람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응? 예, 기양호입니다. 예. 공녀로 끌려갔다가 후궁의 자리를 갖다가 왕자를 생산하게 되면서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양후죠. 그 결과 기양후의 오빠인 같은 사람, 기철 같은 사람이 우리 조정을 그냥 줄 서서 나서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버렸어. 왕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돼버렸어. 오빠가, 우리나라의 오빠가. 기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훗날 공민왕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죽여야 할 대상이 기시들, 기철 같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겠죠. 그 다음에 세조구제는 별표로 하십시다. 별표. 세조구제 설명드렸죠. 세조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이 죽고 난 다음에 세조가 됐거든요. 묘호가.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불개토풍이란 뭐죠? 불 아니 불자, 바꿀 개자, 바꾸지 아니하겠다. 뭘? 토풍, 고래 풍습을. 토풍은 고래 풍습을 얘기하죠. 고래 풍습을 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받지 않겠다. 니네 나라의 전통과 풍습을 유지해 주겠다. 이건 세조 구제와 같은 말로 쓰이죠. 근데 훗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친원파애들이 입성책동 많이 주장하잖아요. 원나라 관리들이 다 우리 지배성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전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저기요, 우리 세조 구제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오세요? 옛날에 해. 저기 쿠빌라에 우리 원정이 약속했잖아. 그걸 지켜야지. 왜 그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원간섭기 사회 변화가 봐주시죠. 친원파가 대두, 권문세족이 성장하였다. 몽골풍이 유행했다. 변발. 그 밑에 변발 모습 보이시죠? 예, 앞머리, 옆머리 다 밀어버리는 것들. 그 다음에 족두리. 결혼할 때 연지곤지 족두리 하는 모습 보이시죠? 요즘에는 이게 이제 우리 남녀 결혼할 때 패백드립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패백 드릴 때. 이게 몽골 풍습인데 우리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몽골 풍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몽골어 등이 많이 유행했다. 고려 양,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 풍습이 몽골에 접해졌다.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이 몽골에 전해졌다. 302쪽. 원간섭기 왕들에 대한 얘기합니다. 충렬, 충선. 충렬, 충선 갑니다. 충렬 갑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원정은 누구를 만났죠? 쿠빌라이 칸, 원정을 만나서 우리가 쉽게 해서 항복된 거잖아. 항복식 한 거잖아. 항복식 됐다고. 그리고 요구한 게 뭐야? 세조 구제죠.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또 뭐죠? 우리 서로 딸내미 아들내미 결혼시킵시다. 그렇잖아요. 두 가지를 했잖아요. 자, 봐봐요. 충렬왕은, 이때 충렬왕은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고요. 훗날 후비가 되는 이미 결혼했고 이 사이에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원정의 아들 충렬왕이 왕이 된 케이스는 여기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선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충렬왕과 결혼한 사람은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해서 왕자가 탄생한다고. 이 왕자가 충선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렬왕의 여기 부인이 있죠. 이거 정화공주라고 불러요. 정화궁주. 아들은 폐위가 됐고 정화공주는 궁궐에 유폐됐어요. 당신 앞으로 밖에 나오지 마죠. 한쪽 궁궐의 밑에서 거기서 그냥 지내세요. 정치하지 마세요. 정화궁주로 불렸어요. 자, 개성 궁궐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 남편이 왕이 되고 내가 왕비가 되고 우리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원나라 애들 때문에. 속이 되게 쓰렵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강화도에 많이 가게 됐어요. 그 절 이름이 전등사란 절이에 강화도에 가면 있어요. 아주 꼭 가보세요, 여러분들. 네, 멋진 등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원래 이름이 전등사가 아니라 전등사의 명칭이 개칭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등사는 어떻게? 정화공주의 아주 눈물 사연 많은 곳이기도 해요, 강화도에. 오케이. 그 충렬왕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케이. 그럼 충선왕은 뭐죠? 최초의 우리나라에 뭐가 된 거죠? 혼혈 출신의, 그죠? 왕이 되는 거예요. 혼혈 출신의 왕이 된 거예요, 충선왕. 충렬왕 가보겠습니다. 동령부 탐난총을 반환했다. 국악진흥책으로 안양이 원에서 성냥을 들여왔고
안양 미술고습니다. 올해 최초로 안양이 성리학을 처음 가져왔습니다. 우리 오전에 잠깐 했죠. 쉬운 성리학일까요? 어려운 성리학일까요? 쉬운 성리학 가져왔습니다. 적어놓으셨던 쉬운 성리학 가져왔습니다. 쉬운 성리학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주자갈의 소학. 주자갈의 소학을 배우는 걸 쉬운 성리학이라고 부른다. 오전에 했던 복수. 어려운 성리학은 언제 들어왔죠? 무슨 사건이 한번 터졌죠. 조선의 건국전이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가 밀란이 발생했다. 그 대표적인 밀란? 임꺽정의 난을 계기로 무슨 성리학? 어려운 성리학. 어려운 성리학 뭐야? 주리론? 주기론 같은 게 들어오게 되더라. 어려운 거 없어. 이 정도만 잡으면 돼. 아주 심하다는 어려운 거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경사교수도 빠졌어. 국학생의 장학금이 섬학전을 설치하게 됐다. 섬학전 몇 줄 봐. 네, 섬학전. 그 앞에 그 양형고라고 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양형고가 바닥에 나버렸어, 금이. 그죠? 돈이 다 바닥에 나 새롭게 만든 게 섬학전이에요. 섬학전은 충렬왕이 공부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나서 한 7, 8 양반들, 그 관리들에게 토지 일부를 받아서 거기서 수학량 일부로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보죠. 그래서 그 섬학전이라고 합니다. 경사교수도감 설치. 이거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한번? 충렬왕 때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했다. 경사교수도감 설치 이유를 모르는 사람 하나만 들어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 있으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니, 쳐다보지 말고 손들라고 모르면은 경사교수도감 설치 이유를 모른다며. 몰라? 알아? 아니면 설명해. 몸짓 모르는 거야. 배웠는데 까먹을 수도 있어. 오케이.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 다행입니다. 자,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게 글자가 길어지면 자르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슬러시 해보세요. 유교 경전, 역사, 선생, 임시관청. 이렇게 의미해요. 봐봐.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만든 임시관청을 만들었대요. 자, 봐봐. 고려란 나라에 과거 시험은 2가지가 있다.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다. 생원시는 유교 경전과 역사를 테스트 시험을 보게끔 만든다. 진사시는 뭐죠? 시무책이에요. 개혁책을 던져주는 거예요. 가장 그 시기에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하시오, 소설하시오. 네, 앞에 비폰 한 10장 정도 갖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장 어떻게 써? 뭐 아는 게 있어야 쓰지. 그렇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사시를 생원시보다 더 많이 알아줘요, 사람들이. 그럴 때 뭐 하는 사람들이 생원시보다는 진사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교 경전과 역사는 소홀히 하고 주로 여기에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렬왕 때 정작 중요한 것은 유교 경전과 역사인데 중국 역사입니다. 이걸 가르칠 선생이 부족하다. 선생을 만들어서 가르치면 썼겠다. 그래서 만든 게 경사교수도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회에 지금 흐르는 기류가 생원시보다는 진사시를 중요하다 보니 역사 공부와 유경지를 등한시하더라는 거야. 그걸 좀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한 그 기관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만든 게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애우는 내용 아니야. 이거 이해해야 돼. 오케이? 홍자반의 편민 18사 건의했다. 개혁책이에요. 네. 홍자반의 편민 18사를 건의했기 때문에 훗날 충선왕 때 개혁 정책들이 막 현실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로 올라가 봐요. 삼국유사 지혜홍기 편찬되었다. 별표를 한 3개 해야 되겠다. 충렬왕 때 삼국유사 지혜홍기가 만들어졌다. 자, 삼국유사 지혜홍기의 공통점이 누구를 논하고 있죠? 서술하고 있죠?
당군을 서술하고 있어. 저거는 두 개 묶고 상무유사 제왕의 공통점보라고 당군을 얘기하고 있다고. 왜? 봐봐봐. 몽골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기들은 칸의 후예래. 징기스칸의 후예래. 그럼 우리 고려인들은 뭐라고 해야 돼? 우리 누구 내세워야 되잖아. 얘들은 징기스칸의 후예래. 그럼 우리 누구 하나 내세울 만한 인물이 있어야 되잖아. 가장 많이 또 알려진 인물 누구겠냐는 얘기야. 당군 할아버지. 우리 뭐라고 해야 돼? 까불지 마. 우리 당군의 후예야. 예. 아니, 최소한도 어린아이들 말싸움 하듯이 해야 된다고. 야, 우리 징기스칸의 후예다? 까불지 마라. 우리는 당군의 후예다? 왜? 아니, 말싸움 하는 거야. 꼬맹이들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징기스칸 후예라고? 그럼 당군의 후예, 임마. 이렇게 한다. 뭐죠, 이게? 봐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원간섭 촉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끽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식이 남아있다고. 까불지 마, 이 자식들아. 이런다는 얘기야. 근데 쫙 진행되면 우리 끽소리보다, 아, 그래요,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쫄게 되는데, 촉이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하고 싶은 얘기 한다는 얘기야. 왕실의 원찰, 묘련사 개성이 창건되었다 정도?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8번의 기출 문제예요. 써놓으세요. 기출 사료라고 적어놓고요. 제상인 박유가 첩제도를 주장했다. 읽어보겠습니다. 박유가 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청컨대 여러 시랑 관료들도 하여금 여러 철을 두게 하되 품기에 따라 그 수를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에게 이르러서는 1일 1첩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처에게 낳은 자식들도 역시 본가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라고 했다. 당시 재상들 가운데 그 부인을 무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인은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박유라는 사람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이렇게 궁궐 앞에 갈 때 우리나라 고려시대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해. 손가락, 야, 저 새끼가 박유래, 저 새끼가 뭐 첩을 두자고 했대. 그래서 또 일부 가게 간 아줌마들은 돌멩이를 막 집어 던져. 저 나쁜 새끼야! 막 던지는 거야. 뭘 의미할까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막 욕짓거리 했던 이유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려 여성의 지위가 어쩌다는 얘기야? 높아요, 낮아요? 높다고. 써놓으세요. 고려 여성의 지위가 조선의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고. 사회적 지위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야. 제주전에 조선의 여성은 어떻게 됐어? 다 집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 우리 안사람 이렇게 해요. 아빠가. 여러분 아빠들이 엄마를 밖에 소개할 때 저희 안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을 소개한다고. 왜? 엄마가 항상 집에 있지 않잖아, 지금. 직업을 가지고 같이 돈을 벌고 있잖아. 근데 왜 안사람, 집사람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얘기해달라고. 엄마, 아빠가 딱 둘이 모셔. 아빠, 앞으로 내가 들어보니까 엄마가 다 안사람, 집사람이라는데 그런 얘기 쓰지 마. 그 고려시대도 안 쓰는 용어들이야. 조선 후기 쓰는 용어들이야. 16세기 이후 쓰는 용어들이야. 안사람, 집사람. 그리고 여성들 밖에 나가면 어떻게? 큰 장치마를 둘러쓰고 얼굴을 다 가리고 뭐 히잡 쓰듯이 이게 고개 숙이고 막 가. 왜? 항상 여성은 남편과 아들의 모습, 얼굴만 정면을 보고 나머지 절대 볼 수 없어. 조선의 여성들은. 이런 날의 법이 어디 있어? 이때 재상인 박유 첩제들 주장하자 여자들이 막 돌멩이 던지고 욕짓거리 했던 이유는 뭐야? 여성의 지위가 그만큼 조선에 비해서 훨씬 더 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다. 이걸 사료로 나온다면 당연히 이걸 사료로 던져준다면 그 여성의 지위를 물어볼 거야. 그럼 이거 시대가 어느 시대를 물어본다면 고려시대라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여성의 지위는 어디까지 유지될까요? 자, 고려 말에 충렬왕 때 이 박유에 대한 기록을 보니 여성의 지위가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럼 조선으로 오겠지 이게. 그럼 조선이 어디까지 유지될까? 여성의 지위가 높다는 게 어디까지 유지되겠냐는 얘기야.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자면. 전기까지. 15세기 말 16세기 초까지도 이게 유지돼. 그런데 후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후기라고 그러고 1590년 기점을 후기라고 그러고 임진왜란 이후부터 뭐 될까? 이거 이제 안사람, 집사람, 아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남자들이. 그게 지금도 써, 집에 가면. 여러분 부모님들 그래. 그렇지 않나? 아빠가 엄마를 소개할 때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럼 엄마는 모르니까 그런가 보지 뭐 다들 안사람, 집사람. 근데 앞으로 엄마한테 더 교육시켜. 가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
아빠 모시고 식사할 때 아빠 앞으로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 이거 내 기억난다고. 밖에 아빠 친구들한테 안 살아, 집 살아, 뭐 이런 얘기 쓰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아니잖아. 엄마가 더 발발하고 다니잖아. 동네방네 깔고 다니잖아. 다. 친구 만나다니거나 휩쓸고 다니잖아. 여론 조작하고 다 다니잖아. 그게 우리도 안 사람이야. 집 사람도 아니지. 충선 갑니다. 충선. 사리문을 설치하여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고 조비 무고 사건으로 조비 무고 사건 읽어야 돼. 조비 무고 사건. 자 봐봐. 여기 최초 혼혈왕이잖아. 그럼 여기도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어. 사이가 안 좋아요. 충렬왕도 사이가 안 좋아. 예. 여기 충렬왕이 나이 때 이때 왕비가 원나라 공주가 16살이야. 그럼 16살하고 40살하고 살면 사이가 좋겠어? 그렇잖아.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 세대가 많이 차이 나잖아. 그럼 여기도 어떻게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 후궁으로 들어왔던 조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건 별로 원나라 공주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야. 결국은 뭐야? 이걸로 해서 압송되는 거야. 압송되는 것이. 이게 조비 무고 사건이라 불러요. 예. 조비는 죄가 없어요. 무고죄에 시키겠어. 아니, 여인이 무슨 죄가 있어. 힘에 의해서 끌려와서 후궁이 되는 거고,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것이지. 오른쪽, 의염창 별표 갑니다. 의염창을 설치하여, 즉, 소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전매제를 실시했대. 소금은 전매제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돈 벌었겠지. 그지? 의염창, 각연법을 통해서 소금으로 돈을 벌었겠네? 그것도 원나라에 끌려갔겠네? 원나라에 끌려갔겠네? 그리고 5번으로 가봐, 5번. 2번을 하살표 당겨서 5번으로 당겨봐. 2번에 하살표를 5번으로 당겨보라고. 5번에 뭐가 있어? 망권당이야. 건물을 짓고 거기에 책 10,000권 정도 소장할 수 있는 되게 재력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 돈을 여기 썼다고 생각하면 돼. 재상지종. 공신재상의 감을 뜻하는 것으로 충선왕의 직위 교서에 왕실 정치인 혼인관계 할 수 있는 15개 성을 발표하였다. 즉 종래운 금지사항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왕실 사람끼리 결혼하지 말라고, 사촌 여동생, 사촌 오빠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왜? 그만큼 병폐가 심하다는 거야. 아이들이 장애 아들 태어난다는 거야. 근친혼에. 그래서 15개 결혼할 수 있는 밖에 성들을 발표하게 됐다. 이걸 재상기종이라고 하다. 충렬왕이 사망하자 고려왕이 다시 즉위하였으나 기구하지 않고 북경에 머물면서 전지정치를 펼쳤다. 전지정치를 들고 편지를 통해서 정치를 펼쳤다. 그 다음에 망권당을 설치했다. 그 다음에 6번 티베트로 처음으로 유배됐다. 티베트 유배. 우리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 유배간 왕이기도 합니다. 티베트로 유배가기도 했다. 7번, 8번 안 하셔도 되고요. 9번 심양왕 제도, 심양왕으로 책봉되기도 했다. 예. 우리 심양왕이 설명드렸죠. 무슨 목적이죠? 이제의정치라고 그랬죠. 원나라 애들이 고려왕과 이의정치를 표기하게 됐다. 페이지 넘겨서 304페이지 충숙갑니다. 찰리 변이도감 정도만 체크. 3번의 별표, 문익점의 목화씨를 가져온 시기가 충숙왕이 시기다. 좀 어렵게 나온 7급 기출이 하나 있는데 민지의 본조 편년 강목 7급 적어놓으세요. 안 나오길 바랍니다. 5번 안 하셔도 됩니다. 6번 한 번 우리 한능검에 한번 출제될 거는 7급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6번 한번 읽어보세요. 충수강 보기 4년 고려 왕족의 부인 수령옹주의 묘지이다. 수령옹주는 14살에 왕혼과 혼인하였으나 29살의 남편을 예우고 3남 1녀를 홀로 키웠다. 그래도 좀 고명딸을 원나라의 공녀로 보내게 되자 그 슬픔으로 병이 나 죽었다. 원간섭기 사회생활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딸만 데려간 게 아니라 왕족의 딸들도 공녀에 선택될 수 있다는 것.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고하를 막론하고 선택된 무조건 공녀로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공녀로 끌려가지 않게 해서 좋은 방법이 뭘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빨리 결혼시키는 거. 좋은 풍습 유형한다 써놓으시면 돼요. 10살만 되면 조언해버리는 거야. 네. 좋은 풍습이 유행하게 됩니다. 빨리 결혼시키는 거. 왜? 공녀 처녀만 데려가는 거니까. 네. 좋은 풍습이 유행하게 됩니다.
좋은 풍수 유행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남자가 품귀 현상이야. 남자가 부족했죠. 그럼 남자가 어떻게 될까? 10살 미만으로 떨어져 7살, 8살짜리하고 이제 결혼하는 상황이 돼. 한 15살 먹은 애하고 7살, 8살 먹은 애하고 결혼하는 상황이 돼. 그럼 15살 먹은 애가 어떻게 될까? 자기 신랑 7살짜리 끌고 다니 이렇게. 끌고 다니 이렇게. 끌고 다니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일종 뭐죠? 꼬마 신랑이야. 꼬마 신랑이 대히트를 쳐야지. 부러워? 아니야? 그 다음에요. 충해양은 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가장 우리 충자왕 중에 가장 그 안 좋은 충수왕의 장남이에요. 공민왕의 친형이다. 뭐 쭉쭉 술 마시고 방탕에 노는 게 익숙해서 정치보다 술과 여자를 탐했다. 그 충해양이 그 죽은 병명이 매독으로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이 고래 모든 여성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해양은 절대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보시면 돼요. 안 봐도 돼요. 충목갑니다. 충목은 제일 위에 경천사감을 보면 돼요. 경천사 십증석탑 그걸 요거만 별표를 한 3개 합니다. 충목은 물어오지 않습니다. 경천사 문화도 그 위에 단독 문제가 나올 거니까. 충정갑니다. 농상지묘 밑줄 긋고 별표. 이암이 원나라로부터 수입한 농서입니다. 농상집요. 최초에 수입한 농서입니다. 그 상자가 뽕나무 상자라고 적어놓으세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 뽕나무를 왜 재배하지? 뽕나무는 누구의 먹잇감이 되지? 누에. 그럼 누에는 왜 기르지? 실크를 뽑아내야 되니까. 즉 옷을 만드는 원단 실크 산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농상집에 뽕나무를 기르는 농업기술사라고 봐야 되겠죠. 2번, 애구침범이 잦아들자 능력이 부족하다고 폐위됐고 강하에 추방됐고 15살에 독살되었고 이 결과 자기 동생인 공민왕이 왕이 추대됐어요. 실은 공민왕이 왕이 된 것은 충정왕의 능력 부족도 부족이지만 기항우가 공민왕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공민왕이 어렸을 때 원나라에 가서 성장해요. 꼬맹이 때 다. 이거 고려 왕자들은 거의 대부분 원나라에 가서 교육받고 원나라로 성장하게 원나라의 교육을 받아요. 그때 기항우가 공민왕을 봤어요. 제가 똘똘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왜 충정을 몰아내고 공민왕을 왕으로 임했느냐? 이거예요. 애구가 우리나라 남해안 서해안처럼 이제 박살내버려 약탈해 가는 거야. 약탈하다 이제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어. 애구들을 다 알지. 이 앞전에 앉는 거하고 오래 온 거하고 다음에 왔을 때 확연히 달라. 가져갈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원나라 애들이 어떤 상황을 보여요? 봐봐요. 여기 원나라잖아. 여기도 원나라고 다 원나라 거잖아. 몽골 지배하는 시기니까. 예구들이 와가지고 여기 털로 오는 거잖아. 이제 털 게 없다니까? 털 게 없어. 뭐 어디로 가야 돼?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이제. 이걸 고려가 막아줘 생각한 거야. 누가? 원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원나라가 이걸 원나라 오는 이 다이렉트로 오는 이걸 막질 못하는 거 우리가 막지 못하는 거야. 이것은 고려 왕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나라의 기항우가 공민왕을 딱 심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잘하겠지, 똑똑하니까. 잘하지. 근데 공민왕은 기항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와서 봤더니 어떻게? 자기가 보고 들었던 거하고 와서 봤더니 너무 형편없는 나라가 돼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원나라에 대해서 반원 정치를 펼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공민왕이 반원정이 오는 겁니다. 자, 공민왕 가봅니다. 시대적 상황, 원명 교체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반원 자주정책. 이제 원나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기항우가 심었지만 기항우를 배신하는 거죠. 뭐 기항우 입장에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저 자식을 내가 왕을 만들어놨더니 나를 배신해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신진사대부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뒷받침합니다. 개혁정책합니다. 친원세력 숙청, 기철을 포함한 친원파들을 제거합니다. 한날 한시에 동시에 같이 다 죽여버립니다. 궁궐로 다 오라고 합니다. 메시지까지 들어오라. 입구에서 마저 다 죽여버립니다. 관제복구, 몽골풍 금지. 페이지 넘깁니다. 별거 없어요. 다음 페이지, 정방 페이지. 정방 누가 만들었나요? 최우.
무신정권식 최후가 만들어서 인사기구였어요. 이걸 다 폐지했다는 얘기는 인사기구를 내가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성균관을 통한 유학교육을 강화. 성균관 비주얼 그으면 돼요.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자, 봐봐.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에 필요한 기구를 만든 게 정동행성이에요. 정벌할 정자예요. 동쪽을 정벌하는 뭐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관청이 정동행성이었어. 자, 이게 끝났지? 그러면 끝나서 폐지돼야 돼. 폐지되지 않고 정동행성 내에 이문소를 만들었어. 자, 봐봐. 정동에서 일본 원정 실패해서 끝나서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갑자기 여기 이문소를 만들었대요. 이문소가 왜 중요할까? 우리 이문소가 하는 짓이 뭐 하냐면 우리 고려인들이 몽골 사람 보기 싫다고 가서 범죄를 저질러. 그러니까 원나라인들, 몽골인들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가가지고 야밤중에 아니면 지나가면 그냥 때리고 훔쳐가고 뭐 되게 나쁜 짓 많이 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특별히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문소예요. 근데 이거 다 없앴다는 뜻이야. 아니,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되게 차별조를 받은 거 우리 독립운동을 해서 친일파들 죽이잖아. 일본인들 죽이잖아.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엄하게 다루는 게 이거였다. 이문소 다 폐지했다. 영토회복. 이준우가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다. 천령 이북의 땅을 읽었습니다.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다. 근데 이 천령의 이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학계에서 되게 논란이 많아요. 천령의 이치를 갖다 어디로 정할 것이냐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 논란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만 가겠습니다. 요동수복. 고구려의 땅을 찾기 위해서 인당과 채영 요동지방을 공략했다. 채영 정도 몇 줄 가야 돼. 요동 공격 정도. 그러니까 요양 점령 이성계 몇 줄 가. 이성계 정도만. 개혁정치 중단. 밑에 하단 봐봐요. 홍건적 침략 1차, 2차 침략이 있었다. 홍건 적이야. 적. 족이 아니라 적이야. 적. 그 적 봐요. 다 봐. 여기 보세요. 자, 한족 되게 프라이드 강한 애들이죠. 자존심 되게 강한 애들이에요. 우리도 좀 되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인데 원의 지배를 받아.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지. 그럼 이거 뭐 할까요, 사람들이? 독립운동 한다고. 우리 일제강점기 어떻게 했어? 똑같이 독립운동 했잖아요. 일본 몰아내기 했어.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무장투쟁으로 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말로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는 거야? 무장투쟁하는 거야, 애들도.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게 혼건적이에요. 적자가 뭐예요? 주건적자예요. 우리 여성들도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세안할 때 이게 주건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좀 해줘봐, 이렇게. 알아들어 좀 해줘봐, 이렇게. 그래, 알지. 아니, 우리 집에 아낙네들은 이거 해. 가끔씩 보면은. 예, 우리 딸내미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혼건적이네. 뭔 소리야? 우리 딸이. 그런 게 있어.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렇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이렇게 하거든요. 역사 관심 없거든요. 같은 그 부녀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전혀 관심 없어요. 네, 전혀 관심 없어요. 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자, 이거예요. 뭐죠? 그러면 한족들이 군사 결사체를 만들고, 아니, 이 사람이 한족인지 홍건적인지 구분할 비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 빨간색 주건을 둘러서 같은 편임을 표현해 준 거야. 우리 남성들은 군대 가면 이런 훈련을 많이 해볼 거예요. 이렇게 뚫고 뚫리는 훈련, 옷게임을 많이 해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얘들 몽골이들 몰아내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홍건적들이. 여기까지 왔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몰아냈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군량미가 바닥이 났어. 그럼 여기에서 군량미를 끌어올릴 때 되게 오랜 기간 걸려. 그 기다리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보니까 가장 힘 약하게 생긴 애들이 여기 있거든? 고려.
동네 밥이잖아, 지금 현재. 몽골의 밥, 홍건적의 밥 여기 있잖아. 되게 약자들이 있잖아. 여기가 털어. 1차, 2차, 두 번씩 털어 먹어요. 예, 일단 살아야 되니까 약한 애들 데려가서 쌀 빼앗아서 뭐 빼앗아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가봅시다. 홍건적의 침입, 원이 쇠퇴하면서 하북의 백년교도와 한족 세력이 홍건적인 공민왕 때 두 차례 침입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민왕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홍건적 침입 공민왕이에요. 1차, 2차 두 번에 걸쳐 있었다. 1차 이방실 이승경이 격퇴, 2차 개경의 함락, 복주, 경상북도 안동까지 피난. 이때 민속놀이인 안동 높다리 받기가 유행했다. 밑줄 그어야 돼. 안동 높다리 받기가 한능검 기출이야. 공민왕이 안동까지 가서 건너가야 되는데 길다란 강이 있어요. 길다란 강이 있어요. 그럼 강을 건널 때 남성들은 이렇게 바짓단 올리서 여기까지 올려서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 살 보여주고 가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왕실의 여인들은 이렇게 여기 살을 보여주면 안 돼. 여기 반바지나 짧은 치마 입은 사람들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줄을 쳐내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궁궐 여인들, 특히 왕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안동 지역에 백성들이, 주민들이 나와서 다리에 줄을 쫙 서는 거야. 남자들, 여자들 다 파 나와야 돼. 여기 두 명씩 해서 여성들이 올라가서 여기 한 발씩 찍고 가는. 그럼 좌측, 오른쪽에는 손으로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가지 구성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모티브로 해서 훗날 민속놀이 높다리 받기가 유행했어요. 공민왕이 안동에 피난 갔을 때 그 풍습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높다리 받기가 생기기도 했다 정도. 이때 김용영 사건이 발생됩니다. 김용보입니다. 자, 개성에서 안동까지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권정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시 안동에서 다시 이렇게 개성까지 다시 갔다고요. 근데 개성 궁궐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절밖에 하나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왕과 왕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궁궐은 불탔고, 그래서 궁궐을 다시 보건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나마 좀 더 왕실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절밖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절에 머물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볼까요? 김용이 이때 김용 세력이 그 절인 흥왕사에서 발단을 일으켰대요. 이걸 김용 사건 이렇게 불러요. 김용, 그 다음에 흥왕사의 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김용은 누가 손을 잡았던 세력일까요? 건문세족과. 그러니까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찬성한 애들이 반대한 애들이, 얘들은 반대한 애들. 그러니까 왕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때 구사일생으로 다행히 공민왕이 살죠. 누구의 도움? 최영 장군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살게 됐다 정도. 애구의 침입. 개경 부군가에 출몰하였고 조운로가 차단되어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 항산대첩, 밑줄 긋고 색깔 좀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입니다. 이성계가 애구, 애장, 아지발도를 화살로 쏴 죽입니다. 아지발도 밑줄 긋습니다. 얘들이 전라도 남쪽의 연해안 지역에 약탈하러 들어왔거든요. 막 휩쓸고 다니는데 15살쯤 되는 아지발도가 대장이었는데 휩쓸고 다니는데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남원에 내려가서 지산자락에서 활로 이게 갑옷을 다 둘러뜨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빈틈이 여기더래, 여기. 선생님 봐. 갑옷을 다 둘러싸고 눈, 코 다 둘러싸고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빈 공간이 다 갑옷을 다 에워싸가지고. 그럼 갑옷을 하면 튕겨 나가니까 의미가 없잖아. 정확하게 씌워서 죽였대요. 명사수가 됐대요. 그래서 황산 꼭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황산. 이성계 남원에 운봉해야 되는 얘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황산. 그 다음에 황산 전투, 신검. 왕건에게 신검을 갖다 제거하죠.
어디에서? 여기는 논산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남한이야. 같은 항산인데 신검이 왕건에게 패한 전투는 후백제가 이제 멸망하는 전투가 마지막 논산 전투야. 이걸 황산 전투라고 불러. 그러니까 황산이 쓰임새가 두 군데 나온다고. 남원하고 논산, 왕건과 신검, 이성계와 아지발도.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황산이라는 지명이 나왔을 때 우리 4월이냐 5월이냐 6월 달이었구나. 지방직 앞두고 선생님 지역사 특강할 때도 이렇게 한번 해줬어요. 같이 잡으시면 돼요. 최영 장군의 호기가,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최영 장군의 호기가 쓰여졌던 시기를 물어봤어요. 홍산에 침입한 애구를 격퇴하였다. 고려 말이겠죠. 고려 말에 애구를 격퇴했던 것. 노기상제 같은 명마를 살이 오르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 타고 용천사락과 같은 보배로운 칼을 잘 들게 갈아 들러매고 대장부 나라를 위한 충성된 절개를 채워볼까 하노라. 네. 이게 시험의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홍건적 예구 그 310쪽에 공민하고 노국대장 공주 초상화 봐보죠. 이거 실제로 현재 존재합니다. 실제 여러분 공민하고 노국공주를 모습을 봅니다. 그 원간섭계 우리 고려 왕들 중에 가장 부부간에 금슬이 좋았던 왕이 노국대장 공주하고 공민왕이에요. 훗날 그 노국대장 공주가 출산 도중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민왕이 출산하고 죽고 난 이후에 공민왕이 약간 여기 돌아요, 이렇게. 선생님 봐. 자기 마누라 죽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한 사이코 짓을 하는 게 뭐냐면, 노국대장 공주 말고도 주변에 후처들이 있어요. 후처들이 있다고. 그 후처들을 봐보세요.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자제의 군사를 모집해서 왕의 주변에 호의를 하게 만들어요. 되게 여기는 훈남들, 요즘 말로 좀 아주 잘생긴 연예인 같은 남자 친구들 자제의 군사를 모집해서 자기를 보호하게 만들어요. 일종의 친위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후궁들의 침실에 자제의 군사들을 보내서 얘들 겁탈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공민왕 이걸 살짝 훔쳐봐요. 간음증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이지. 그렇잖아. 그런데 후궁 중에 한 분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임신 사실을 내시가 공민왕에게 보고해요. 공민왕이 이걸 숨기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자제의 병사를 죽여야 되겠다. 자기 후처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실을 아내는 다 죽겠다 싶어서 내시가 자제의 군사에 가서 얘기하고 자제의 군사가 자기가 먼저 죽기 전에 가서 오늘 저녁에 공민왕의 방에 가서 난자질을 통해서 공민왕을 먼저 죽여버려. 그럼 자제인은 잘 봐봐. 자제인은 공민왕의 개혁기구가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야. 아셨어? 그러니까 다음 공민왕의 개혁정책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물어볼 때 자제를 통해서 군사를 강화하고 개혁기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단 말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공민왕의 정책이 되게 다 좋아요. 근데 자기 부인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약간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어. 사이코패스가 돼버렸어. 312쪽 우왕갑니다. 이님이질고 우왕 때 이님을 통해서 왕이 되는데요. 그 이제 공민왕이 자기 노국대장 공주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사망하게 됐잖아요. 결국은 공민왕은 그 뒤를 이을 왕자가 없는 거예요. 왕자가 없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약간 사이코패스가 돼가잖아요. 근데 이때 요승이었던 신돈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신돈을 등용하게 되죠. 그 신돈을 통해서 고려를 갖다가 계획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승려이기 때문에
나는 무소유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마음이 계획이 되게 가능했어요. 근데 점차는 신도는 어떻게,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관직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얻게 되고, 여성을 많이 가지게 되고,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신도마저도 어떻게 되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해야 승려마저도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신돈의 집에 자주 오면서 신돈이 자기 집에 있는 여인을 갖다가 공민왕에게 소개시켜줘요. 되게 마음에 들어했나 봐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출산을 하자 이 아이를 궁궐로 끌어들여요. 아이만. 그리고 왕자로서 성장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썰에 보면, 일설에 가면 훗날 우왕이 되는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일까? 신돈의 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 춘추 전국시대 진짜왕과 똑같은 역할이야. 진짜왕의 아버지가 진짜로 왕일까? 아니면 여불일까? 하듯이 그런 미스터리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민왕이 시해 죽자 왕우, 이름이 왕우입니다. 묘도 받지 못했어요. 이성계 권력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게다가 우왕. 그 다음에 우왕이 잘리고 그 아들 꼬맹이가 창왕. 이거 왕창 왕우거든. 묘도 받지 못해. 그냥 이름에다 그냥 붙여버리는 거야. 그만큼 대우를 안 해줬다고 봐야 되겠지. 왜? 이 사람들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이성계들이 몰아내고 권력을 찬탈한 거거든. 그렇죠? 가짜를 몰아내고 진짜를 세우자. 그래서 진짜가 누가 되는 거야?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이 되는 거예요. 공양도 몰아내고 결국은 훗날 이성계가 왕위를 찬탈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순서? 다시 가봐요. 우리 교재 가봐요. 우왕 가봐요. 이인임 정도 있죠. 이인임 최고 권력자 정도까지만 체크하면 돼요. 애구 출현과 토벌, 최영장군, 홍산대처,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채무선, 진포, 금강입니다. 이성계, 항산, 남원, 운보입니다. 누구죠 아까? 아지발도를 적용했다고 그랬죠. 정지, 가num포, 남해에서. 박이, 대마도 정벌. 이하도 해군, 1388년. 명은 원해 쌍승총구한부의 적을 명예 직속령으로 삼겠다는 철령이 통보를 해왔다. 우왕과 채영은 이성계와 정몽주 등의 반대도 채영을 팔도도통사, 이성계를 우군도통사, 주민수를 자군도통사에 임명, 요동정벌에 추진하게 됐다. 이때 이성계가, 채영 장군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우왕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하도 같지만 도저히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해서 이하도에서 해군하게 되었다. 자, 봐봐. 자, 명나라가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요 흐르는 도중 중간에 이게 모래 둔덕이 있어. 모래 사장이 있다고. 이게 섬처럼 돼 있다 해서 이걸 이하도라고 불러. 보통 민물이 흐르는 게 더 섬도자를 쓰진 않아. 그잖아. 바닷물이 있는데 뚝 떠 있는 걸 섬도자를 쓰지. 근데 섬도자를 여기다 써. 그 이하도에는 뭐가 있었어? 우리 최전방에 군사 주둔지였던 거예요. 주둔지에다가 파견된 인사가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성계 세력과 조민 세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군대가 모이게 되는 거야. 여기 넘기게 되면 어떻게 해? 한번 붙는 거야. 명나라하고 붙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죠. 도저히 전쟁 못 하겠다고. 이게 사불가론이에요. 이성계가 사불간을 내세웠습니다. 좌측에 보시죠. 이 312쪽 좌측에 이성계의 사불가란 법이죠. 편지 내용 중에 하우에서 에오서 됩니다. 하우. 2번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부적당합니다. 여름철에 전쟁하면 안 되나? 더 싸우기 좋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서 또 질병이 많이 걸려서 싸우기 어렵다. 첫 번째, 작은 나라 큰 나라를 싸워서 이겨본 적 없다. 세 번째, 요동을 공격하는데 틈타서 남쪽에서 애국가 침범할 수 있다. 4번, 여름에는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로 하래 악교가 녹아 무기를 수행할 수 없고 병사들도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큽니다. 그 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교가 빗물을 맞아서 녹아서 탄성, 줄어들겠죠.
할 시를 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우 외소를 틀어서 거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하도 해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게 폐가 입진이에요. 아니 봐보세요 여러분들. 우왕과 최영 장군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군사를 끌고 이성계를 죽게 보겠어요? 역적으로 보지. 역모로 보지. 이성계 어떻게 가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서 정면 대응하죠.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폐가 공민왕의 아들 우왕 가짜다. 공민왕의 아들인지 신돈의 아들은 누가 알아? DNA 검사도 안 해봤는데. 그 폐가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워야 된다. 폐가 입증의 명분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왕의 어린 아들 꼬맹이를 갖다가 왕으로 옹립했다고. 오케이? 상황도 어떻게 가짜지. 우왕이 가짜면서도 가짜지. 그래서 마지막 진짜 오리지널 공양왕을 왕으로 옹립했어요. 공양왕은 유일하게 저 왕 안 할래요. 도망가는 사람. 저 왕하기 싫어요. 저 왕하기 싫어. 도망가는 사람 유일하게. 대부분의 사람들 왕이 되고자 한장 하는데 왜? 본인이 잘 알아. 나는 시한부야. 이성계가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왕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지. 누가 왕 되고 싶어. 그래서 훗날 이성계 세력에서 공양왕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명분을 만들어 죽이죠. 근데 묘를 하나 만들어주죠. 우왕 창왕에 비해 훨씬 더 좋죠. 공양왕. 이걸 묘를 정상으로 받은 거야. 그리고 조선 궁궐에다 건물을 만들어서 공양의 사당을 만들고 제사까지 지내줘요. 매년. 왜? 우리 보통 절간에 공양한다는 말 하지. 절에 가서 공양한다는 얘기지. 공양하듯이 지죽듯이 죽어줘서 고맙다고 공양왕이 됐어. 썰입니다, 이거. 팩트는 아니고요. 됐죠? 자, 그리고 만든 게 오른쪽에 공양대 화전법을 하고요. 네. 공무원 월급제도입니다. 공무원 월급제도 이제 고려 말에 조선처럼 넘어올 때, 그러니까 고려 말 마지막 공양왕 때 만들었고 실제 적용한 것은 조선 초기에 공무원 월급제도 과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결 봐봐. 1과에 150개를 밑줄고 동그라미 쳐. 1과에 150결. 주무관청 박스 위에 급전도감 밑줄고 급전도감이 주무관청이었다. 1과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150개의 토지의 수조권을 받았다 정도까지만 체크합니다. 넘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1권 다 끝났어요. 됐죠? 시간 어느 정도 맞춰졌죠? 됐죠? 실은 오늘 2권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2권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1권을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2권 진도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